13장 Assembly Reflection APP 도메인 13.1 Assembly 13.1.1 어셈블리의 구조. 이 어셈블리는 기본적으로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를 보면요, 클래스는 타임 메타데이터와 중간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어려우시면 단순히 C++에서의 헤드 파일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중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파일 했을 때 나온 중간 언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타임 메타데이터와 중간 언어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당연히 클래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타임 메타데이터와 중간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일과 연결되어 있는지와 같은 어셈블리 차원에서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셈블리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어셈블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ILDAssemb이라는 툴이 필요합니다. 이 툴의 경우에는 .NET 콘솔 창에서 이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셈블리를 하나 로딩 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만든 EXE나 DLL을 로딩 하시면 이와 같이 클래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클래스의 정보 자체가 타임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니페스트 부분인데 이 매니페스트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어셈블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어셈블리에 대한 정보 자체가 어셈블리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어셈블리 코드를 보여줍니다. 이 코드를 중간 코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1.2 어셈블리의 종류. 이 어셈블리 종류는 사설 어셈블리와 공유 어셈블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만들어 쓰는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전부 다 사설 어셈블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설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그냥 제약 없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유 어셈블리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공유하는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 어셈블리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NET의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 어셈블리는 특수한 공간에 등록시켜두고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이 바로 글로벌 어셈블리 캐시라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딜렉토리로 윈도우즈의 어셈블리란 딜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간에 등록시켜두고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공유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유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버전과 그리고 전자서명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의 경우에는 유일한 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공유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전자서명과 버전 정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13.1.3 공유 어셈블리 작성 절차. 이 공유 어셈블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자서명을 위해서 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sn.exe란 서명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k 옵션, 즉 키를 생성한다는 옵션으로 이 파일명을 주면 이 자북.snk라는 파일 내에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가 생성됩니다. 전자서명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즉 컴파일 시에 우리가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의 어셈블리 CS라는 파일에 이와 같이 등록시켜 두면 컴파일 시 자동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ssembly.cs 파일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sembly.cs 파일 내에 보면은 버전 정보를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버전 정보를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 자동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DLL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DLL을 get 영역, 즉 assembly, 공유 assembly 영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getutil.exe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명을 이렇게 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 /i 옵션으로 주면 등록이 되고 /u 옵션을 주면 제거가 됩니다. 13.1.4 툴을 이용한 서명 파일 등록. 이번에는 툴을 이용해서 서명 파일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만들면은 프로퍼티라는 이와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프로퍼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속성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서명 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강력한 이름키 파일 선택 부분에서 우리가 만든 서명 파일을 여기에서 찾아보기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 정보는 이 응용 프로그램 탭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여기에 어셈블리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어셈블리 정보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버전 정보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3.1.5 공유 어셈블리 등록. 이번에는 공유 어셈블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L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북.dll로 해서 DLL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helloman이란 클래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등록하는 방법은요. 일단 서명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정보는 이와 같이 1.0.0이라고 해서 버전 정보와 서명 파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DLL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경우는 서명 파일은 그대로 쓰고 그리고 버전 정보만 1로 바꾸고 그리고 버전 정보만 2로 바꾸어서 각각 다르게 등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서명 파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전 정보는 2로 해서 이와 같이 해서 자북.dll을 하나 등록을 했습니다. 총 4가지 경우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 케이스 3는 서명 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퍼블릭 키가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서명키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키가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 정보는 첫 번째 케이스는 0, 두 번째 케이스는 1, 세 번째 케이스는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케이스도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4종류의 서로 다른 자북.dll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13.1.6 공유 어셈블리 사용하기. 우리는 앞에서 등록한 4종류의 공유 어셈블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할 때는 실제의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실행할 때는 공유 어셈블리를 사용하지만은 프로그램 할 때는 실제의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NET 라이브러리 경우에도 실행할 때는 공유 어셈블리에 있는 것을 쓰지만은 프로그램적으로 컴파일 할 때는 실제의 파일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을 공유 어셈블리에 사용할지를 바로 이 실제의 파일로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참조 추가를 하게 됩니다. 해당 파일을 참조 추가한 후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참조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참조 추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조 추가 창을 여시고요. 해당 파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4가지 버전 중에 하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북.dll을 선택한 이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참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북 네임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상에서는 이와 같이 using 자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helloman 객체를 생성해서 say hello를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컴파일한 이후에 실행할 때는 이 DLL 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행할 때는 공유 어셈블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DLL은 단지 컴파일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2 리플렉션 13.2.1 리플렉션이란 여기서는 리플렉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형의 클래스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형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탑T 이퀄 뉴탑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객체의 메모리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 탑형에 해당하는 타입 객체를 로딩한 뒤에 그리고 나서 객체의 메모리를 생성하고 참조값을 이 t로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리플렉션 기법을 이용하면 우리 사용자가 직접 이 탑형에 해당하는 타입 객체를 직접 로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탑형에 해당하는 타입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type.get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래스형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직접 타입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객체의 메모리를 생성하는 방법은 activate.createInstance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탑형의 즉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탑형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바로 리플렉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타입 객체를 내부에서 자동으로 로딩해 주지만 리플렉션 기법에서는 이 타입 객체를 사용자가 직접 로딩하고 그리고 이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생성하는 기법이 바로 리플렉션이 되겠습니다. 13.2.2 타입 클래스 우리는 앞에서 탑형에 해당하는 타입 객체를 생성했었습니다. 그 타입 객체에는 탑형에 해당하는 모든 클래스의 정보가 전부 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입 클래스 자체는 클래스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클래스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타입 클래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일반 클래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탑형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하죠. 이 클래스를 우리는 탑T 이퀄 뉴탑이라고 하고 t에 점 찍고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이 타입 객체 즉 탑형의 타입 객체를 이용해서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 객체를 얻어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s 이퀄 자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이 string 클래스는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string에 해당하는 타입 객체는 로딩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명으로 타입 객체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객체명의 getTyp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클래스명으로 이와 같이 type o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배웠는데요. gettyp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문자열 형식으로 클래스형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입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방법으로 타입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2.3 어셈블리를 이용한 타입 객체 얻기. 이번에는 어셈블리를 먼저 로딩한 뒤에 타입 객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를 로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어셈블리의 load라는 함수와 어셈블리의 load from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load from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셈블리 경로명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oad라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어셈블리 이름을 넣어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load 함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버전 정보라든지 퍼블릭 키라든지 이와 같은 정보를 넣고 어셈블리를 로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와 로드 프롬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어셈블리 객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객체를 얻었다면 getType 함수를 이용해서 타입 객체를 이와 같이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getTyp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타입 객체를 얻었습니다. 이 getType로 타입 객체를 얻을 때 배열 형식으로 얻는데요. 이것은 어셈블리 내에 여러 개의 타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 배열 형식으로 얻고 있습니다. 이 타입 배열을 이와 같이 for each 문으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